89페이지 내용입니다. 우리 인수분해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정리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웬만한 인수분해 공식들은 다 우리가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그거를 총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건 항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항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항을 하나로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런 걸 보면 얘는 항이 몇 개라고 읽어야 되죠? 바로 띄어쓰기 단위로 얘는 항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는 것이야. 이거를 우리가 사실 이건 대각선 방법으로 풀 수 있잖아요. 곱해서 2 나오고 더해서 3 나오는 거. 아, 얘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일단 괄호는요. 항이 하나고요. 얘가 지금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전체적으로 항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 과정을 수학에서 인수분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거를 전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에서 제가 약간 쓰이는 법칙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항 두 개짜리 인수분해는 보통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아직 고등학교 걸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공통인수 아니면 합차공식. 이거는 여러분들 꼭 정리를 어디 한 군데다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써드리는 내용들. 항 두 개짜리 인수분해는 보통 공통인수 아니면 합차공식으로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공통인수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죠. 2x제곱 플러스 4xy 이걸 누가 인수분해를 하래. 그래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는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얘가 항이 몇 개지? 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돼요. 얘가 항이 덧셈뺄셈 기준으로 너 항이 두 개구나. 그러면 무조건 공통인수 아니면 합차공식인데 합차공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항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공통인수 2 하나, x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주머니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럼 첫 번째 항에서 2 하나, x 하나 묶어내면 x가 남고요. 두 번째 항에서 2 하나, x 하나 묶어내면 2y가 남습니다. 얘를 다시 전개했을 때 좌변의 모습이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항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항이 여기서 끊기니까 하나, 둘, 두 개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공통인수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엇일까를 봤을 때 얘가 제곱이고 얘도 뭔가의 제곱인데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있구나. 얘 합차공식이다. 그럼 주머니 두 개 준비하시고 앞에 2x 였으니까 전개돼서 4x 제곱이었을 것이고 한 번은 더하기 3y, 한 번은 빼기 3y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9y 제곱이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만약에 항이 3개라면 이 항 3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항 3개는 무조건 뭔가 일단 시험지 나왔다고 하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대각선으로 풀립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완전 제곱식이랑 그렇지 않은 걸 구별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인지 눈치를 못 챘다고 하더라도 대각선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곱해서 x제곱 xx 곱해서 플러스 9 더해서 6 그러면 3, 3이겠다. 그래서 해보니까 너 완전 제곱식이구나 이렇게 된다라고 대각선으로 풀어도 괜찮다는 거지. 또는 이제 보자마자 너 완전 제곱식이구나. 너 제곱하기 전에 x, 너 제곱하기 전에 뿔마 3 중에 하나. 곱해서 2배 나오는지 확인했더니 확인이 되네. 그래서 너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사실은 대각선을 더 많이 쓰시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모습이었다면 XX 곱해서 플러스 5가 나오고 더해서 6이 나오는 거 더하기 5랑 더하기 1이 있구나.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대각선 방식으로 풀리는구나. 그래서 항이 3개라면 여러분들은 항상 대각선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항이 4개라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항 4개는 바로 항 하나로 인수분해를 한다? 이건 약간 좀 능력자들의 얘기고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항 4개짜리를 항 2개로 먼저 바꿨다가 최종적으로 항 1개로 바꿀 거야. 근데 항 2개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스킬이 있어요. 바로 둘둘로 묶거나 3개 하나로 묶는다 이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둘둘로 묶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A 더하기 C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쳐. 얘 한 몇 개야? 카운팅 해봐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얘 네 개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네 개를 바로 한 개로 바꾸기가 조금 어려워서 나는 이렇게 둘, 이렇게 둘, 둘둘씩 짝을 한번 지어보려고 해. 보통은 어떻게 둘둘씩 짝져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어떤 특정 두 개를 짝져야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 바로 이런 문제는 사실 이렇게 둘 해도 문제는 없는데 공통인수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이죠? 이거 두 가지를 B로 묶어내면 A 플러스 C가 되잖아. 근데 이 모습이 뒤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뒤에 있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 카운팅 했을 때 항 4개짜리였는데 얘 카운팅 하니까 항 2개로 바뀌는 거 혹시 눈에 보이니? 얘가 지금 여기서만 끊기잖아. 그러면 항 2개짜리는 공통인수 아니면 합차공식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A 플러스 C로 묶어서 쓸어 담아. 그러면 B 플러스 1 끝. 그래서 항 1개로 갔다. 그러니까 4개에서 바로 1개 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4개에서 2개 거쳤다가 2개에서 1개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둘둘로 묶는 유형이었고 3개 하나로 묶는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신다면 바로 요런 유형이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이거 항 카운팅 해보면 이거 항 4개 나오는 건 이제 어렵지 않지.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두 개로 만약에 묶잖아?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뭐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합차공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얘나 뒤에 있는 얘가 이 뒤에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둘둘로 묶는 게 의미가 없고요. 바로 3개 하나로 묶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외톨이를 찾는 게 더 빠른데 저는 여기가 이제 x라는 문자가 쓰인 걸로 봐서는 얘가 외톨이인 것 같았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는 거를 하나로 생각할 거고 마이너스 y제곱은 외톨이로 생각을 할 거야. 이게 항을 3개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앞에 있는 것은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고 뒤에가 빼기 y제곱인 거야. 그렇다면 주머니 2개를 준비하신 후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쓰시고요. 항이 2개가 됐는데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뒤에 거 쓸 때 한 번은 더하기 y로 한 번은 빼기 y로 이렇게 써주시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지. 뒤에 거 쓸 때는 항상 한 번은 플러스로 한 번은 마이너스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를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로 항이 5개 이상이라면요? 그러니까 알겠어. 항 2개짜리는 공통인수 아니면 합차 공식, 항 3개짜리는 대각선, 항 4개짜리는 둘둘 혹은 셋 하나로 묶어서 2개로 만든 뒤에 하나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에서 존재를 해.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5개, 6개, 7개, 8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칙이 존재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럼 항이 5개 이상부터. 항 5개 이상부터는 보통 고등상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꼭 정복하고 가셔야 돼요. 항이 5개 이상인데 만약에 문자도 2개를 넘어가는 거야. 문자가 2개 이상이야. 그럼 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럼 생각해. 차수가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페이지에 다 정리돼 있어요. 낮은 한 문자에 대해.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라고는 책에 나와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책에 여기 파트에 이미 이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릴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자, 문제를 그대로 옮겼고요. 여기서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는 문자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x도 있고 y도 있어. x는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고 y는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야. 그러면 너희는 원래대로라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의문을 품어야지. 왜요? 왜 꼭 그래야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건 주인공 문자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한 번은 x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한 번은 y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x에 관해서 정리를 한다는 건 x만 문자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식은 x에 관한 2차식으로 x에 관한 2차항, 얘는 x에 관한 1차항. 그럼 x가 있는 애들로 1차항을 구성해보면 여기 y 들어가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되고 뒤에 있는 얘는요?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y도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이에요. 여러분들이 x에 대해서 정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상 x가 아닌 문자들은 숫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니까 항이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못 풀어? 풀 수 있지.
항 3개짜리는 대각선이지. 그래서 xx. 여기 y-2, 1. 그렇게 해야지 곱해서 얘 나오고, 곱해서 플러스라는 것은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라는 건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더해서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 이거 뿔뿔이구나. 그러면 더하면 플러스 y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가 하나의 인수, 얘가 하나의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하나 인수, x 플러스 1 인수,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문제를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y만 문자 취급하고 x는 숫자 취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y는 최고차수라고 할 만한 게 1차식이니까 y로 묶어내고 y가는 1차 항, y가는 상수항. y를 이렇게 묶어내면은 오히려 x 더하기 1 이렇게 묶여지고요. y가 전혀 없는 상수항들을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항 몇 개예요? 항 2개잖아요. 항 2개는 무조건 공통인수 아니면 합차 공식이잖아요. 공통인수가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걸 아직 인수분해를 다 안 해봐서 그래. 얘가 x-2, x 플러스 1이거든.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공통인수가? 그렇죠. 바로 얘입니다. 얘로 묶어보시면 x 플러스 1로 묶이고 나머지 다 쓸어 담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어 담긴다. 얘랑 얘를 그냥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최종적인 결과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할까요? 바로 두 번째가 훨씬 편하겠죠. 지금은 식이 간단하니까 뭐 딱히 뭐 더 편한 건 없는데요 라고 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항이 막 3차식, 4차식 너네가 4차례 내림차순 정리하면 항이 5개가 나와. 그럴 바에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개수가 좀 적지 않겠냐 이거야. 4개를 인수분해하는 것보다는 3개가 편하고 3개보다는 2개가 더 편하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책에 나온 이 문장을 따라서 우리는 차수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간단하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념 확인부터 시작하시고 저는 필수 문제 9번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필수 문제 9번 풀어드리는 거 보고 거꾸로 개념 확인부터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눈에 공통 부분이 보이신다면 치환을 해줘서 풀어도 나쁘지 않지. 얘가 만약에 내가 또 다른 a라는 대문자로 치환을 해볼게.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a-1의 완전 제곱이 될 거거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보니까 완전 제곱식이구나. 그래서 a-1의 완전 제곱이구나 이거고, 얘를 최종적으로 답으로 써내지 마시고요. 다시 a 자리에 원래 있었던 문자 소문자 a 플러스 b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공통 부분이잖아. 이 공통 부분을 뭐 대문자 a로 치환을 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뒤에 거가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빼기 3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a 마이너스 30이 되면서 6, 5, 30 6, 5, 30이 되는 거고 이 a 자리에 다시 요 y를 쏙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 하나랑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하나랑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3번도 사실 치환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3번 같은 경우는 좀 바로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카운팅부터 해보자. 얘가 지금 항이 딱 2개야. 하나, 둘. 그리고 제곱제곱의 모습을 띠고 있고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면 합차 공식인 거 이미 마음으로 알았으니까 주머니 2개 준비하고, 항상 말했지만 앞에 거는요 부호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1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거는 부호가 바뀔 거예요. 여기가 들어갈 때 한 번은 부호 그대로 들어가고 한 번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붙일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양쪽에 마이너스를 다 붙여줘야 돼. 부호가 둘 다 바뀌어야 돼. 뒤에 거 정리해 보니까 a-b, 앞에 것도 계산 조금 더 해보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4번도 근데 얘들아 4번 끊을 때 제발 이렇게 끊는 거 아니야. 이건 문장에서 끊는 거잖아. 덧셈 뺄셈에서 요렇게 끊으면 이거 항이 3개일 거고, 치환을 한 번만 해볼게. 여기는 이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이 공통 부분이고 뒤에는 y-2, y-2가 공통 부분이길래 얘가 이 초록색은 a, 파란색은 b라고 해보니까 a제곱 더하기 끊어지는 거야. 얘가 하나야.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 자리에 다시 원래 있었던 3x 플러스 1을 넣고 b 자리에 원래 있었던
y-1을 넣어서 이거의 제곱이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숫자 계산 조금만 더 예쁘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필수 문제 10번 갈게요. 이거 다 항의 개수가 4개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둘둘 아니면 셋 하나로 푸는 유형이구나 생각하시고요. 저 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풀 때 어떻게 둘둘을 묶을까?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묶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공통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묶어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공통 부분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 생겨요? x제곱으로 묶으면 y-2로 남고 뒤에 거 마이너스 4로 묶으면 또 y-2가 되더라고. 근데 이게 항이 4개인데 얘는 지금 항이 2개로 바뀌었잖아. 항 2개는 합차 공식 아니면 공통인수. 근데 나는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는 거야. y-2로 묶어내고 남는 거 쓸어 담으니까 요렇게. 근데 끝내지 마세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죠. 인수분해는 항상 더 이상 인수분해 할 게 없을 때까지 이거 이렇게 두 가지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얘가 둘둘이냐 셋하냐 했는데 아무리 둘둘 묶어도 공통인수는 눈에 안 보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3개 하나로 한번 가보려고 해. 그럴 때 외톨이를 봤더니 나는 1이 외톨인 것 같거든. 1은 혼자고 뒤에 있는 거 나 앞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는 정말 싫어서 마이너스를 다 묶을 거야. 묶을 때 조심하세요. 부호가 다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1 마이너스 x-2y의 완전 제곱이 되면서 앞에 것도 제곱이고 뒤에 것도 제곱인데 그러니까 항이 2개인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다? 아 이거 합차 공식이구나. 그래서 주머니 2개 준비하시고요. 1은 그냥 1, 1 그대로 쓰는 거지. 근데 항상 강조드리죠. 이거 뒤에 거 들어갈 때 한 번은 부호가 그대로 x-2y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부호가 둘 다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 문제 11번이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되는 바로 그 유형입니다. 1번은 좀 괜찮아요. 왜냐면 x 누가 봐도 2차고 y는 누가 봐도 최고차가 1차거든?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y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했잖아. 차수가 낮은 거. 그럼 y단의 1차항은 y 묶이면 x, 여기 y 묶이면 빼기 2. 나머지 상수항, y가 전혀 없는 상수항들을 다 이렇게 쓸어 담는 거야. 그럼 항 4개짜리가 이제 항 2개로 바뀌었거든? 그러면 공통인수 아니면 합차 공식이지. 근데 너네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겠죠? 얘가 x-2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에서 x-2라는 공통인수를 뽑아내면 얘 뽑아내면 y 남고요. 얘 뽑아내면 플러스 x-2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쓰실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게 조금 더 예쁘겠다.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2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사실 x도 2차고 y도 2차라서 원래는 이제 뭘로 내림차순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나마 조금의 더 편리함을 추구하자면 당연히 x로 내림차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y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대각선 하실 때 좀 피곤해요. 이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야 될지까지도 고민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깔끔한 거. 그래서 저는 x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x에 관한 1차. 그럼 상수항을 적으려고 봤더니 이 세 가지가 다 상수항이야. 근데 저는 최고차항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무조건 습관 들이셔야 돼요. 꼭 묶어내셔서 쓰는 거 습관. 자, y제곱.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y로, 플러스 8은 마이너스 8로 묶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상수항이에요.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일단 이 괄호 안을 인수분해를 해놓고 제가 마이너스를 묶어서 썼기 때문에 이 안에 인수분해 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곱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거든? 근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것들을 계산한 결과가 플러스 6이 되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무조건 위에, 플러스는 아래가 되어야만 해. 그래야지 이거 마이너스 y 플러스 4, 밑에 거 y 플러스 2, 그래서 더해야지 6이 나오거든. xx는 이렇게 갈라 쓰고요.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얘 그대로 쓰셔서 x-y 플러스 4. 두 번째는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거죠. 2번이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형을 지금 여기서 잘 연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91페이지 속속 개념 익히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3번 같은 경우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주머니 2개 준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앞에 거 쓸 때는 부호 그대로 3x-1, 3x-1 쓰기로 했잖아. 근데 이거 뒤에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얘만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4도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2, y 플러스 1 이거의 완전 제곱이라서 첫 번째는 이제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부호가 그대로 한번 들어가는 거 플러스 2y 플러스 2. 얘들아 2를 분배하는 거다. 2y 플러스 2. 그 다음에 부호 반대로 들어갈 때는 2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분배한다고 상상하시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첫 번째 거 조금 정리해보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1 하나랑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하나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을 쓰면 되겠죠. 인수분해는 아예 몰라서 틀리는 사람 없어요. 그 사소한 그 꼼꼼한 그것들이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호 조심하시고 숫자 조심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4번을 한번 가볼 건데 공통인수를 물어봤으면 인수분해를 하고 난 뒤에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순서가.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 항의 개수 카운팅을 해보니까 항이 딱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사실 이렇게 묶는 건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묶고 나면 남는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상하시고 저 이렇게 갈 거예요. 첫 번째랑 네 번째 거가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라서 합차 공식이라 a, a. 한 번은 더하기 2b, 한 번은 빼기 2b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거든. 그럼 항이 4개에서 항이 2개가 됐는데 이 a 마이너스 2b로 묶어낸다라고 하면 a 마이너스 2b로 묶어내고 이렇게 슉 하면 한 번은 a 플러스 2b가 남고 뒤에 거 이렇게 슉 하면 마이너스 1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인수분해의 결과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도 항이 4개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셋 하나는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 안 보이잖아? 둘둘인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공통 부분이 약간 눈에 보여. 자, A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남고 원래 이것도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지만 한번 바로 가볼게요. 뒤에를 보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 이거 2B로 묶으면 앞에 거 B제곱 남고 뒤에 거 마이너스 4. 항 4개가 항 2개가 됐는데 공통인수가 눈에 딱 보이는 거야.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쓸어 담으면 여기 A 남고 뒤에 것도 공통인수 묶어내면 마이너스 2B가 남아. 물론 얘가 인수분해 하면 더 돼요. B 플러스 B 마이너스. 근데 어차피 공통인수 찾는 건데 이미 눈에 딱 보이잖아. 정답은 A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5번, 6번이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6번만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부라는 거잖아.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항이 5개 이상이면 일단 정리부터 하셔야 되는데 차수가 똑같다고 할지언정 y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x에 관한 내림차순 갑니다. x에 관한 2차 항, x에 관한 1차. x에 관한 상수항은 이 마이너스를 묶어내시고 y제곱 얘 마이너스 묶어내고 마이너스 14y 너도 마이너스 묶어내면 플러스 33. 그러면 yy 11, 3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둘 중에 하나는 꼭 붙여야 되거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것들 계산 결과가 더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길 원해. 자,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플러스 y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위에 거 인수는요 그냥 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이고요. 밑에 거 쓰실 때 마이너스 분배해서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x의 개수가 1인 둘 다 x의 개수가 1이죠. 조 1차식의 고볼로 인수분해가 됐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이 두 식을 더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를 물리적으로 더하시면 정답은 2x-8입니다 라고 쓰실 수 있겠죠. 92페이지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하여라, 숫자 계산하여라. 이거는 이미 곱셈 공식 파트에서도 많이 해왔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만 잘해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바로 문제풀이 갈게요. 제발 얘들아, 끊을 때 이렇게 좀 끊지 마. 곱하기해서 끊는 거 아니고 더하기해서 끊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 항이 2개가 됐네. 항 2개는 공통인수 아니면 합차 공식. 누가 봐도 37 곱하기라는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묶어내면 52 더하기 48. 얘가 100이기 때문에 정답은 3700. 두 번째로 얘들아 어디서 끊으라고? 더하기에서 끊는 거야. 그럼 얘 항 3개짜리잖아. 그러면 무조건 대각선 가능한 거잖아. 49, 49, 1, 1, 플러스 플러스 이거 2개 더해서 플러스 2 나오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해봤더니 49 플러스 1의 완전제곱 50의 완전제곱? 그럼 25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3번에 항이 2개잖아. 그래서 주머니 2개를 준비하시고 여기 102, 여기 102. 한 번은 더하기 98, 한 번은 빼기 98입니다.
그러면 얘 더하면 이거 200이고요. 얘를 하시면 얘는 4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800이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인수분해 공식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계산이 빨리 된다.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이렇게 끊지만 않고 더하기 빼기에서만 잘 끊어주시면 오해할 일은 없다. 실수할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숫자 계산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3번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곱셈 공식 단원에서도 있긴 있었다. 기억나니? 제가 그때는 루트를 혼자 남기고 얘 2항에서 양변 제곱하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단원은요 그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가이드가 이루어졌어.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래. 그럼 이 뒤에 걸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 얘 인수분해 해보면 x-1, x-4거든. 그럼 x자리 얘를 쇽 떠. 그럼 루트 2 플러스 1에서 1을 빼면 루트 2가 되고요.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x에서 4를 빼면 루트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2 마이너스 3 루트 2다. 이렇게 쓰면 끝. 뒤에 것도 인수분해부터 하세요. 얘 대각선 해보시면 x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일 거예요. 그러면 x에서 y를 빼보면 여기서 이거 뺄 때 전체 마이너스 분배하셔서 뺄셈 하시면 2루트 5가 되기 때문에 2루트 5의 제곱이다. 그래서 4, 5, 2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앞에 것도 제곱해 주시고 뒤에 것도 제곱해 주시고 93페이지 속속 개념 익히기 문제 또한 2번부터 한 번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번에 이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달라고 했거든. 노가다로 계산하지 말고 그럼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분모는 항이 2개고 누가 봐도 합자 공식이니까 49, 49 쓰고 한 번은 더하기 1, 한 번은 빼기 1 이렇게 쓸 거고 분자 같은 경우는 끊어읽기 조심하세요.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항이 2개고 공통이 있냐 했더니 곱하기 48이 공통인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64 더하기 36. 근데 얘가 48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요. 얘는 100, 밑에 얘는 50. 그러면 이거 50분의 100. 한마디로 정답은 2구나. 그러니까 답이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노가다로 계산하지 마시고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4번 같은 경우도 얘들아 얘 분자 인수분해해서 이 식을 간단히 한 후에 꼭 계산을 해봐봐. 그럼 빨리 나올 거니까. 자, 5번, 6번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6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얘가 항의 개수를 카운팅 해보니까 항이 4개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둘둘이냐 3개 하느냐라고 봤을 때 누가 봐도 3개 하나인 거야. 얘가 혼자 외톨이였고 이거 쓸 때 마이너스 꼭 묶어서 쓰세요. 그러면 y제곱. 얘 들어올 때 부호 마이너스 2y로 바뀌었고 얘 들어올 때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야. 그럼 x제곱이고 마이너스 얘가 y-1의 제곱이었지. 주머니를 2개를 준비를 했고 x, x. 그 다음에 얘가 더하기 y-1이고 한 번은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계산 좀 해볼게. x 더하기 y가 3이래. 그럼 이 덩어리를 여기다가 쇽 집어넣으면 얘가 3 빼기 1이니까 앞에가 2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여기를 여기다 쇽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탄탄 단원 다지기 갈 건데 역시나 중요한 문제만 빠르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은 이런 느낌이었어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라면 몇 개만 해볼게요. 너 제곱하기 전에 뭐야? 3x. 너 제곱하기 전에 뭐야? 나 5. 못불 5일 수도 있고 마오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2개 곱해서 2배 하면 가운데 나와? 곱하면 15x인데 2배 하면 30x 나오네? 그럼 너 완전 제곱식 맞아 이거야. 막 예를 들어서 4번은 너 제곱하기 전에 뭐야? 2x. 너는 나 6분의 1. 그랬는데 이거 2개 곱하면 3분의 1이거든요. 2배 하면 2분의 1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거에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다. 4번도 이미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문제에서 스포가 딱 나왔잖아. 그러면 사실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저 스킬을 써도 괜찮다는 거잖아. 너 제곱하기 전에 뭐야? 1. 곱해서 2배 한 게 4x려면 원래 2x여야 되기 때문에 앞에가 여기가 2x였거든요. 제곱해서 올라가면 4x제곱. 너 제곱하기 전에 그냥 x. 근데 곱해서 2배 한 게 마이너스 1x이려면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x였다는 거고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 너 제곱하기 전에 x. 곱해서 2배 한 게 5분의 2라는 것은 여기가 5분의 1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얘는 25분의 1. 너 제곱하기 전에 뭐야? 3x. 2배 한 게 6x라면 2배 하기 전에가 3x였기 때문에 1. 그래서 제곱하면 1.
너 x, 너 3분의 1y가 되는 거고 곱해서 2배 하면 3분의 2xy가 된다. 원래는 여기 뿔마가 붙거든요. 항상 뿔마 붙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는. 근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작은 거는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5번은 이거 계속 강조했던 거라서 앞에 것만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 맞는데요. 진짜 이걸 교과서처럼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제곱과 루트를 한꺼번에 절대값이라고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대 또 나와. 그러니까 절대값 표기 좀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절대값 표기 생략하지 마시고 이건 절대값 x-5를 물어본 거고 한 3 정도 넣으면 얘가 음수라서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온다. 이 과정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6번의 인수분해. 항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공통인수 묶어내는 것부터 갈게. a제곱으로 묶어내면 a 4제곱 남고 뒤에 거는 빼기 1이 남아.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거든. a 4제곱 마이너스 1은 a제곱 플러스 1 한 번이랑 a제곱 마이너스 1 한 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거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멈출 생각하지 마시고 인수분해가 더 이상 이루어질 게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번은 너무 이 모양을 고수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거 항행에서 2개가 된대. 공통인수도 없고 합작공식도 없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공통인수 합작공식이 아니라는 거니까 전개를 해. 이걸 쭉 전개를 해. 그래서 새로운 항 3개짜리 식을 만들고 그 아이를 인수분해하면 돼. 자, 이제 8번을 한번 가볼게요. 난이도가 꽤 있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 대충 쓰지 마시고 좀 서술형처럼 풀이 과정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너스 10은 그러니까 얘가 얘로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얘 이렇게 전개해서 소문자 a, b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의 상황이고 ax 플러스 bx 즉 a 더하기 b에서 x를 떼고 말하면 이게 대문자 a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단 a, b는 정수라고 한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i를 일일이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0 나오는 건요. 1, 10이었을 수도 있고 1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1과 10이었을 수도 있어. 얘들아 순서를 바꾸는 건 굳이 쓰지 않을게. 즉 여기 마이너스 10과 1 이렇게는 쓰지 않겠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순서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상황인 것 같으니 그러면 10의 약수 1, 10 말고도 2, 5, 10 그럼 2, 5 해서 2랑 마이너스 5였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랑 5였을 수도 있다. 이거인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소문자 A가 1이고 소문자 B가 마이너스 10이라면 2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0이라면 플러스 9가 나온다. 너라면 마이너스 3, 너라면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될 수 없는 건 4번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쓰시는 거를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이거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15번 볼 건데 이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 근데 A 도형의 넓이를 좀 빠르게 구해볼게. 굳이 다르게 쪼개지 말고 이 가장 큰 정사각형 2x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이겠지. 큰 정사각형 넓이. 거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 얘는 16이거든. 즉 4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항이 2개고 제곱제곱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2x 플러스 5는 부호를 그대로 2번 쓰고 뒤에 거 4는 한 번은 더하기 4로 쓰고 한 번은 빼기 4로 쓰는 거야. 그럼 앞에 거가 2x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뒤에 거가 2x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 B랑 넓이가 똑같대. B는 직사각형이었고 다행히 2x 플러스 1의 형태가 지금 세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는 2x 플러스 9였다라고 쓸 수 있겠지. 22번을 한 번만 풀어볼 건데 노가다로 계산하는 문제 아니에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달라고 했고 지금 이 문제는 8에서 끝나지만 가끔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거 막 99의 제곱 마이너스 100의 제곱까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노가다로 계산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난 2개씩 끊어갈 건데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끊어볼게. 그럼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한 번은 1 더하기 2, 한 번은 1 빼기 2 이렇게 가는 거고 더하기 얘는 3 더하기 4, 그 다음에 3 빼기 4 더하기 뒤에 거도 5 더하기 6, 5 빼기 6 뒤에 거도
7 더하기 8, 7 빼기 8. 얘들아,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랑 상관없이 모든 인수분해 공식의 기본에는 공통인수 묶어내기가 있다 그랬었거든. 그러면 나는 여기서 공통인수가 보이니? 라고 했을 때 공통인수가 보여. 여기 1-2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항이.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묶어서 써보면 남는 게 앞에는 1 더하기 2, 두 번째 항인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이 남더라고. 그런데 얘들아, 이거 쓸 때 이것도 계산도 막 앞에서부터 이렇게 노가다로 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100까지도 갈 수 있거든. 이렇게도 9, 너도 9, 너도 9, 너도 9. 9가 4번 있다. 즉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거를 생각해 줘야 돼. 나머지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풀어보시고, 저는 99페이지에 4번 문제를 한번 풀이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끊어읽기 연습입니다. A는 여기서 끊겨야 돼요. 그럼 항이 몇 개예요? 항이 2개예요. 그럼 공통이 뭐야? 9 곱하기야. 그러면 9로 묶어내면 남는 게 하나는 8.5의 제곱이고 나머지 하나는 1.5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9고 곱하기 뒤에 거 주머니 2개 준비해 주시면 이게 8.5, 8.5, 8.5의 제곱이고 한 번은 더하기 1.5, 한 번은 빼기 1.5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계산하면 10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7입니다. 그래서 이게 630이 되는 거고, B를 가볼게. 그렇게 연습해 놓고서 이거 꼭 여기서 끊는 애들 있어. 그러니까 계산 안 된대. 이거 아니야? 얘들아, 곱하기에서 끊는 거 아니라고 했고 제가 덧셈에서 끊어달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롤트 씌우고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치환하고 싶으면 치환해도 좋아. 내가 28을 치환하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그랬더니 사실 루트 나온 순간부터 예상했었어야 되는데 안에 거가 완전 제곱식이겠지. 그래야지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a 플러스 2로 나오고 a가 28이었기에 얘는 30인 거지. 두 개 더하는 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b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원칙, 덧셈 뺄셈에서 항은 구분된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요. 항의 개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금 정해져 있는 인수분해 스킬들은 체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인수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 단원인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 파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고 2차 방정식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